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2025년 들어서 처음 실시된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제73회 심화 문제를 먼저 고려시대까지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선사시대 문제 1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사유재산과 계급이 발생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금방 청동기시대라는 걸 알 수가 있겠고요. 역시 자료로 청동기시대의 대표적인 유물들 비파형 동검과 민물 토기가 나와 있습니다. 자, 선지들 쭉 보면요. 바로 선지 2번 금방 답 찾겠습니다. 바로 벼농사가 시작이 되었었고요. 또 이때 농사 도구들은 여전히 돌로 만든 도구가 사용되었고 특히 벼를 수확하는 도구로 반달돌칼이 사용되었습니다. 답 2번 찾았고 나머지 선지 소를 이용한 깊이가리가 일반화되었다. 선지 1번은요 늘 말씀드리지만 한국사 이 시험 1번 문제만 나오고 또 항상 정답이 될 수 없는 선지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갑니다. 또 선지 2번 동굴이라 강가에 막집하고 선지 3번 뗀석기는 다 구석기 시대 얘기하는 것이고요. 선지 5번 가락바퀴와 뼈바늘 옷을 만들기 시작했다. 이건 또 신석기 시대의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2번 갑니다. 네, 보통 이번 문제는 고조선이 멸망한 이후에 또는 고조선이나 또 그 이후에 철기 시대 초기 국가들이 나오는데요. 좀 요번에는 일단 삼국시대 문제가 먼저 나왔습니다. 가나 사이식의 일을 묻는 것입니다. 자, 결국 제가 좀 이따 쭉 보기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이게 72회 3번 선지들하고 거의 흡사합니다. 네. 자, 먼저 가사실을 보겠습니다. 연개소문은 왕의 조카인 장을 세우고 왕으로 세우고 스스로 망리제가 되었다. 바로 연개소문이 왕이었던 영유왕을 시해하고 여기 장이 바로 보장왕이죠. 고구려 마지막 임금 보장왕을 왕으로 세우는 바로 쿠데타 일으킨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때가 642년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제가 참고로 연개소문이 왕으로 세운 사람이 보좌왕 썼고요. 그리고 나사건을 보겠습니다. 건모잠이 나오고 또 안승이 나왔습니다. 바로 그럼 이거 고구려가 멸망한 이후에 고구려 부흥운동 말하는 것이죠. 이 안승이라고 하는 사람이 원래 보장왕의 서자라고 하는 설이 많은 것 같은데 이번 시험에는 연정토의 아들, 연정토가 연개소문 동생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안승도 연개소문의 조카뻘이 되는데 하여튼 연정토의 아들이라는 설도 있지만 그 보장왕의 서자란 설이 더 정통이라고 통설이라고 합니다만 하여튼 여기는 뭐 일단 연정토의 아들로 나왔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여튼 나 사건은 고구려 부흥운동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건모잠하고 안승이 한성으로 와서 이렇게 뭐 일종의 한성에서 고구려국으로 그렇게 고구려 부흥운동을 할 때가 670년쯤이라고 합니다. 하여튼 가하고 나 사이에 들어갈 이런 뭐 백제 멸망이라든지 나당 동맹이라든지 고구려 멸망 그런 게 들어가야 되겠죠. 자, 그러면 선지 1번 을지문덕 살수대첩은 뭐 612년이니까 가보다 전이고요. 선지 2번 사찬 시드기 기벌포에서 당군 격파. 자, 이거는 고구려 부흥운동 이후에 신라가 마지막 삼국을 통일하면서 이제 당나라군을 몰아내는 제일 마지막 단계죠. 기벌포 전투니까 이건 나보다 뒤의 일입니다. 676년이고 선지 3번 관구검이 이끄는 군대 환도성 함락. 자, 관구검은 삼국지에 나오는 위나라 장수입니다. 이때가 3세기 중반 246년 동천왕 때니까 가보다 한참 전 얘기고요. 이 관구검 얘기 나오는 건 앞전에 그 69회 때 5번에 1번 선지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가끔 이렇게 관구검이 이끄는 군대가 환도성 함락, 동천왕 때 이 얘기가 종종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선지 4번이 답이네요.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가하고 남은 딱 봤을 때 중간에 들어갈 게 백제 멸망, 고구려 멸망 아니면 나당 동맹 그런 것들인데 역시 선지 4번 나당 동맹 얘기가 나왔습니다. 김춘추가 당으로 건너가 군사 동맹을 체결했다. 바로 648년 나당 동맹 체결한 얘기가 나오죠. 원래는 김춘추가 처음부터 당나라한테 가서 도움을 청하려고 한 것이 아니었죠. 원래는 고구려 연개소문한테 가서 도움을 청하려고 했는데 연개소문이 까다로운 조건을 내세워서 거절하니까 결국 당나라로 건너가게 된 것이고 하여튼 딱 그 사이에 들어갈 사건 정답으로 맞겠습니다. 선지 5번 장문유 또 당의 등주 공격. 이거는 한참 뒤에 발해가 건국될 이후에 발해 무왕 때 장문유가 당나라 등주 공격하는 그런 얘기가 되겠으니까 완전히 제껴지겠습니다. 그 다음 3번 문제 갑니다. 3번 가 나라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 나라 시조가 이진 아시왕 상당히 낯선 인물인데요. 수로왕과 그 형제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고령 일대를 중심으로 나라 세웠다고 하니까 김수로왕이 김해 중심으로 세운 가야가 금관가야. 고령 중심으로 세워진 가야는 대가야가 되겠죠. 그럼 대가야는 신라 진흥왕 때 복속이 되었습니다. 바로 선지 1번 답 찾았습니다. 진흥왕 때 신라에 복속이 되었습니다. 나머지 선지 2번요. 집사부를 비롯한 14부 설치했다. 자, 집사부 얘기 나오고 이건 신라 얘기죠. 네, 특히 이 14부 설치가 완성된 게 신라 통일 직후에 신문왕 때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좀 약간 헷갈리면 안 될 것이요. 14부가 신문왕 때 이게 하나하나 설치가 되기 시작해서 완성된 것이 아니고 그 전부터 조금씩 설치가 되었다가 신문왕 때 완성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또 선지 3번 지방장관으로 욕살 철혁은지 등을 두었다. 이거 고구려의 지방장관 이름으로 종종 나옵니다. 욕살 철혁은지. 또 선지 4번 여러 가들 사출도 이건 부여 얘기하는 것이고 선지 5번 왕족인 부여씨와 팔성의 귀족 이건 백제 얘기하는 것이 되겠죠. 문제 4번 갑니다.
자, 이렇게 문제 4번에 가서 초기 철기시대 국가애들 얘기가 나옵니다. 먼저 가 나라를 보겠습니다. 삼노라고 하는 그 군장이 있었습니다. 즉 왕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삼노, 또 하나가 명칭이 뭐였죠? 읍군이라고 했죠. 네, 이렇게 왕이 정식으로 없었고 군장 이름을 읍군 삼노라고 부르는 그런 나라가 옥저 말고 하나가 또 있었습니다. 동해인데 이 옥저만의 특징이 하나 있죠. 바로 사회 분야에서 사람이 죽으면 시체를 감회장하였다가 나중에 뼈만 줄여 가족 공동 못 가게 안참. 이게 옥저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가가 옥저니까요. 일단 옥저하고 연결된 선지 1번, 2번을 보겠습니다. 선지 1번, 연고라는 제천행사. 이건 연고는 부역거니까 땡이고요. 선지 2번, 범금 8조는 고조선거니까 땡입니다. 자, 그리고 일단 나를 본다면 또 선지 3번부터 보겠습니다. 나는요, 신지읍차, 지배자 이름이 읍군 삼노가 아니고 신지읍차입니다. 그럼 사만 얘기 하는 거네요. 철을 생산하고 벼농사 발달, 또 특히 5월하고 10월에 이렇게 뭐랄까 제사를 지냈습니다. 계절제라고도 하죠. 이건 하여튼 나는 사만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사만하고 연결된 선지 3번부터 보겠습니다. 역시 사만의 재정분리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또 제사를 담당하는 천군이 있었고 또 신성지역인 소도가 존재했죠. 즉 소도가 나오는 선지 3번이 답이 되겠네요. 선지 4번, 이게 사만이 제가효인가요? 아니죠. 제가효인은 고구려 얘기하는 것이고요. 선지 5번, 가나, 옥자고 사만 둘 다 공통적으로 도둑질한 자에게 12배 배상한다. 이거 도둑질한 자에게 12배 배상한다. 이걸 줄여가지고 일책 12법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12배 숫자가 나오면 이건 부여의 법이라고 했습니다. 이 도둑질한 자를 처벌하는 거 범금 8조하고 비슷합니다만 고조선의 범금 8조랑 구별되는 게 이렇게 부여의 경우에는 12배라고 하는 숫자가 나와 있는 게 또 차이점이었습니다. 다음 문제 5번 가겠습니다. 다음 문제 5번 밑줄근 왕에 대한 설명입니다. 첫 번째 동그라미를 보면은 고구려가 군사를 이렇게 쳐들어왔다. 뭐 읽어보면은 너무 막연한 얘기고 진짜 힌트는 두 번째 동그라미 있습니다. 자, 백제가 이 왕 때 이르러서 박사 고홍이라는 사람한테 처음으로 서기라고 하는 역사책을 짓게 했습니다. 바로 이게 근초고왕 때죠. 역시 삼국 어느 나라건 간에 가장 전성기 때 이렇게 자기 나라에 대한 자부심이 많이 또 가지게 되고 해서 역사책을 만듭니다. 그 백제는 이렇게 근초고왕 때 고흥을 지켜서 서기를 지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 이 왕은 근초고왕이 되겠죠. 자, 근초고왕에 해당되는 거, 이 선지 5개가 다 백제의 왕들이네요. 일단 1번부터 차근차근 보겠습니다. 선지 1번, 금마저, 지금의 익산 지역이죠. 여기에 미륵사를 창건, 요건 끝에서 두 번째 왕, 무왕이죠, 무왕. 그리고 선지 2번, 윤축을 보내 대하성 함락, 이건 또 마지막 의저왕이고요. 특히 이때가 642년이고, 이 대하성 함락했는데, 대하성 성주의 분이 바로 김춘주의 딸이었고요. 바로 그래서 김춘주가 자기 딸이 죽은 거에 대한 보복으로 이렇게 고구려를 거쳐서 당나라와 결국 나당 동맹을 체결하게 됐다. 아까 전에 나당 동맹 체결한 얘기 봤습니다만 바로 나당 동맹을 체결하게 된 그 처음 발단이 이렇게 의자왕이 윤충을 보내가지고 대하성 등등 한 40몇 개를 함락시켰습니다. 근데 특히 그 중에 대하성 성주 부인이 김춘추의 딸이었죠. 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 나당 동맹까지 이어지는 또 결국 백제 고구려 멸망까지 이어지는 나비 효과가 생기게 된 것이고 선지 3번 사비로 천도하고 국호 남부역으로 고천 왕은 백제 성왕이고요. 바로 4번이 답이네요. 이 근초고왕 때 평양성 공격 아직 뭐 고구려 수도가 평양성은 아니었습니다만 평양성을 공격해서 고국 원앙을 전사시켰죠. 이때가 4세기 후반 가장 백제의 전성기 때였고 371년이 되겠습니다. 선지 5번 동진에서 온 마라난타. 자, 동진은 그 중국 남북조 시대 남조에 있었던 한족의 왕조고 동진에서 마라난타를 통해서 불교 수용한 왕은요 근초고왕 다음 왕입니다. 침유왕. 그래도 아직 5세기로 넘어갈 때는 아니었고요. 4세기 후반 384년이 되겠습니다. 침유왕. 다음 6번 갑니다. 네, 6번 가기 앞서서 이번 시험 문제가 좀 난이도가 좀 일단 체감상 난이도가 쉽게 느껴진 게 보통 이 삼국시대 4세기 5세기 백제와 고구려 간에 서로 치고받고 왕을 죽이고 그런 거 주로 나올 때 이렇게 4세기 후반에 근초고왕이 고구려 고국 원앙을 전사시키는 또 반면에 또 5세기 전반에 들어와서는 또 아니 5세기 후반에 들어와서는 장수왕이 또 한성을 공격해서 백제 계로왕이 전사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서로 엎치락뒤치락 주거니 받거니 그런 쭉 흐름이 나오는데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근초고왕 때 고국 원앙 전사시킨 얘기밖에 안 나오고 계로왕 얘기라든지 뭐 장수왕 얘기는 안 나왔습니다. 네. 그다음 6번 가겠습니다. 자, 디지털 실감 영상으로 재현한 고구려 문화유산. 야, 영락이라는 연호 썼다. 그러면 광개토 대왕이고 바로 이 웅장한 바로 비석이 바로 광개토 대왕 릉비죠. 이거를 이제 디지털 영상으로 복원해서 선보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문제 풀 때 결국 핵심은 뭐냐면은 그의 시호가 새겨진 문화유산, 즉 광개토 대왕의 시호가 새겨진 문화유산을 답으로 찾으라는 거가 되겠습니다. 자, 이게 딱 5번 이
그릇을 답 찾을 수 있겠습니다. 바로 호우명 그릇이라고 하죠. 출토는 경주에서 출토가 됐는데 여기 자료에 나오듯이 광개토대왕 바로 호태왕 어쩌고 쭉 써져 있습니다. 바로 그걸 통해 알 수 있는 것이 이제 400년경에 왜가 가야와 함께 신라 쳐들어왔을 때 고구려 광개토왕이 신라를 도와주러 내려왔고 바로 그런 고구려와 신라의 관계를 보여주는 게 이 호우명 그릇이라고 했습니다. 다 뭐 쉽게 찾았는데요. 아마 이 자료에 나오는 광개토대왕 능비를 그 디지털 영상으로 복원한 이 전시가 아마 국립중앙박물관에서 2023년 12월부터 시작했다고 합니다. 네. 자, 나머지 선지들 같이 보겠습니다. 이게 언제 어디서든 또 정답으로 둔갑해서 나올 수 있으니까요. 선지 1번. 이게 신라의 비석인데요. 임신석 비석 같이 보이는데 모양이 다릅니다. 이게 포항 중성리에서 발견된 신라 비석인데 신라 비석 중에서 가장 오래된 비석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런 모양의 포항 중성리 신라비가 63회 때 4번 자료로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또 선지 2번은 종종 나오죠. 백제 무령왕릉 바깥에 있는 진묘수입니다. 즉 무령왕릉을 수호해 준다고 믿는 그 동물 이렇게 전시해 놓은 것이고요. 또 선지 3번 이게 또 가야의 그 김해 쪽에 대성동 고분군에서 발견된 철제 갑옷입니다. 네, 이 가야의 철제 갑옷, 즉 대성동 고분군에서 발견된 이 문제가 48회 때 한참 오래됐죠. 48회 때 3번의 3번 선지로 이 그림이 정답이 되었었습니다. 또 선지 4번 이거는 한창 청동기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죠. 바로 농산 있는 무늬가 그려진 즉 농경문 청동기입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다른 비석이나 뭐 자료들도요, 이렇게 선지 1번 포항 중성리 신라빔 모처럼 나왔고, 또 선지 4번 이건 가야 대성동 고분군에서 발견된 것이고, 선지 2번은 또 공주 무령왕릉에 있는 진묘수고 다시 한번 체크해가고 7번으로 가겠습니다. 문제 7번입니다. 밑줄근 식입니다. 이 보령에 있는 성주사지 대남해 화상탑비, 대남해 화상탑비라고 하는데 이 뭐 탑비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결국 핵심은 진성여왕이 나오고 최치원이 나오죠. 또 해공왕 피살 이후 왕위 쟁탈전이 치열했던 시기 바로 신라가 하대라고 불리는 막장으로 치닫던 바로 9세기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하여튼 참고로 이 가끔 이제 그 불교 승려들에 대한 문제가 나올 때 이 신라 하대 그 선종 얘기 나오죠. 선종 때 이제 아홉 개 산이 있었는데 부산 선물이 있었는데 그 중에 뭐 무슨 산문을 개창한 누구, 뭐 무슨 산문을 개창한 누구 그렇게 나오는데 이 자료에서는 구산 선문 중 하나인 성주 산문을 개창한 낭해 화상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승려들에 대한 어려운 문제가 나올 경우 대비해서 그 부산 선문 중 하나인 성주 산문을 개창한 낭해 화상 뭐 체크해서 나쁠 것은 없겠죠. 하여튼 신라 하대에 대한 일 찾아보면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이게 889년에 있었던 원종과 애노의 난인데요. 그게 나온 것이 아니고 선지 2번이 답이네요. 바로 김원창이 웅천주에서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자기 아버지 김주원이 왕이 되지 못한 것에 앙심을 품고서 822년에 난을 일으켰습니다. 김원창 이름은 비슷한데 선지 1번 김홈돌에 나는 신문왕 때죠. 신문왕의 장인이 김홈돌이었고요. 선지 3번 거칠부가 왕명에 의해 국사 편찬했다. 역시 아까 전에 백제 때 근초고왕 전성기에 있을 때 고흥한테 서기를 편찬하게 한 것처럼 역시 신라도 전성기에 있었던 진흥왕 때 거칠부를 시켜가지고 국사를 편찬하게 했습니다. 선지 4번 복심과 도침이 부영풍을 왕으로 추대했다. 이거는 백제 멸망한 이후에 백제 부흥운동 말하는 것이고요. 선지 5번 자장의 권위로 황룡사 구청 목답 관리. 이것도 신라가 통일하기 전에 바로 선덕 여왕 때 일이 되겠습니다. 문제 8번 갑니다. 문제 8번 각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만 유의하면 되겠습니다. 상경 용천부등 오경이라고 하니까 바로 백제가 아니고 발해 아니겠습니까? 또 발해의 대표적인 불교 문화재 이렇게 영광탑하고 이불병자상이 있었습니다. 네, 하여튼 발해에 대한 거 옳지 않은 것만 유의하면 되겠네요. 선지 1번 교육기관 주자감 맞고요. 선지 2번 감찰 업무 중정대 맞고 선지 3번 이난 대응 등 독자적인 연호 썼습니다. 이 혹시 연호에 대해서 어렵게 문제가 나올 경우 대비해서 한번 체크 필요합니다. 이난은요 아까 그 장문유 얘기 나왔을 때 무왕의 연호고요. 대흥은 또 문왕의 연호죠. 또 선지 4번 발해가 이제 그 사방으로 교통하는 그 길 이름들이 있었죠. 뭐 거란도, 영주도, 신라도 그런 거 있었습니다. 특히 이 영주도는 당나라하고 또 교역하는 통로였고 또 하나가 뭐 조공도도 있고 했었습니다. 하여튼 뭐 발해에서의 길 이름 맞고요. 바로 답이 될 건 5번밖에 없네요. 내심 좌평, 내두 좌평 등 6좌평 하면 또 백제의 관제가 되겠죠. 네, 쉽게 찾았습니다. 다음 페이지 9번 갑니다. 9번 가제도를 시행한 국가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 풍월주 원화 또는 국선 다 이런 것 화랑도라는 명칭이 생겨나게 된 유래 같은 그런 얘기죠. 이게 화랑도 자체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그걸 시행한 국가니까 결국 신라에 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더 문제가 포괄적이죠. 그러니까 배점도 1점밖에 안 됩니다. 자, 선지 1번 태학과 경당을 두어 인재 양성. 이건 고구려 얘기하는 것이고 특히 태학은요 아까
근초고왕한테 전사했던 고국 원왕의 아들 소수림왕 때 태학을 설치를 했죠. 선지 2번 유랑민을 구휴라는 활인서를 설치했다고 하는 건데 이게 결론적으로 활인서 유랑민 구휴라는 이 기관은요 조선 세조 때 설치했습니다. 이게 기원을 거슬러 올라가면 고려 때 동서대비원을 쭉 계승한 것이죠. 하여튼 활인서 세조 때고요. 근데 이걸 모른다 하더라도 뭐 쭉 보면은 답 금방 나옵니다. 차근차근 보겠습니다. 선지 3번 정사함회의에서 국가 중대사 결정. 이 정사함회의는 백제의 회의기구죠. 또 선지 4번 도병마사 얘기 나오면 도병마사는 고려의 또 국방에 대한 회의기구. 바로 답이 될 수 있는 건 5번밖에 없고 골품 얘기하면 또 신라의 대표적인 신문제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화랑도 신라 골품 답 쉽게 5번으로 찾았습니다. 다음 10번 가겠습니다. 자, 10번입니다. 정결한 연호를 쓴 사람인데, 결국 핵심은 이 두 번째 줄입니다. 태봉이고, 또 신라 왕족 출신 이 사람이 세운 나라다. 바로 후고구려 해서 태봉으로 이름 바꿨죠. 그 나라 세운 사람은 궁예가 되겠습니다. 자, 궁예에 대한 거 늘 잘 나오는 것이요. 이렇게 선지 4번 같이 광평성을 비롯한 각종 정치기구. 궁예 하면 또 광평성이 대표적인 키워드입니다. 그대로 전형적인 문제가 나왔습니다. 답 4번 찾았습니다. 선지 1번. 경주의 사심관으로 임명된 사람은 신라 마지막 임금 경순왕이죠. 네, 신라를 이제 고려에 신라가 고려에 투항한 다음에 그 지역을 책임지는 호족세력 그런 의미로 해서 사심관으로 경순왕이 임명이 되었고요. 선지 2번 12목의 지방관 처음 파견한 때는 고려 성종 때고요. 선지 3번 폐정개혁을 목표로 정치도감을 설치했다. 자, 이 정치도감 이 얘기가 바로 앞전에 72회 때 바로 18번 3번 선지에 나온 적이 있었기 때문에 방금 전 기출문제 보신 분들은 금방 알 수 있겠습니다. 이 정치도감은 원간섭기 즉 임금 앞에 충자가 들어가는 충모광 때 정치도감 설치했습니다. 또 선지 5번 5월에 사신을 벌였다. 5월이라고 한 나라는 바로 당나라가 멸망한 이후에 좀 난립했던 5대 10국 중에 하나고요. 5월에 사신 보낸 나라는 견훤의 후백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견훤, 후백제 하면 5월도 또 대표적인 키워드죠. 다음 11번 갑니다. 11번 가왕에 대한 설명인데 안동 지역에 대한 문제고요. 이 안동에 태사묘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고창 전투에서 이 가왕을 도와서 견훤을 물리치는데 그럼 여기 가왕은 태조 왕건밖에 더 있겠습니까? 네. 그리고 이 결국 고창 전투가 왕건의 고려군이 이렇게 견훤의 후백제군을 물리치고 승기를 잡게 된 원래 그 전에 927년에 공산 전투가 있었죠. 이렇게 927년 공산 전투 때는 고려가 패했습니다만 930년 바로 지금 안동 지역의 옛 이름이 고창입니다. 이 고창 전투에서는 태조의 고려군이 이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후삼국을 통일하는 그 전기를 잡게 되는 것이죠. 네. 하여튼, 그래서 그런 연유를 해가지고 이 고창군이 안동부로 승격이 되었다. 그래서 이제 이 고창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듯이 전라북도 고창이 아니고 지금 경북 안동 쪽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안동 지역을 매개로 하는 문제 나올 때 이렇게 고창전도 잘 나옵니다. 하여튼 결국 태조 왕건에 대한 문제니까 답은 5번 금방 찾을 수 있습니다. 태조 왕건이 그 후대 왕들한테 훈요 10조만 지은 것이 아니고 또 잘 나오는 것이 관리 규범을 제시하라고 지은 것이 정기하고 개백료서죠. 나머지는 답이 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선지 1번 한양을 남경으로 승격시켰다. 일단 여기 답하고는 관계없습니다만 혹시 또 어려운 문제 대비해서 이 한양을 남경으로 승격시킨 왕은 문종대입니다. 가장 고려 문벌 귀족 사회가 가장 절정에 달했을 때고요. 선지 2번 주전도감을 설치해서 해동통보 발행. 이건 종종 나오죠. 숙종 때 해동통포도 그렇고 활구 은병도 또 그런 화폐 발행했습니다. 선지 3번 과거제 실지는 광종이고요. 선지 4번 청양국과 보문각 두어서 학문연구 장려했다. 이거 바로 예종이 너무 사학이 너무 융성하고 반대로 국자감이 위축되니까 이렇게 국자감 안에 관학진흥책으로 설치한 것이 청년국과 보문각입니다. 이것도 가끔 나옵니다. 네. 흔히 예종의 관학진흥책 하면은 칠제, 양현고 그런 거 나옵니다만 이렇게 청년과 보문각도 가끔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12번 가겠습니다. 네, 이렇게 예종과 숙종의 관학진흥책을 대비한 의미에서 예종 때 관학진흥책은 청년각, 보문각, 칠제, 양현고 그런 게 있었고 또 숙종 때는 서적포가 있었고 순서는 숙종이 먼저고 예종이 바로 다음입니다. 네, 기왕 나온 김에 체크하고 넘어갔습니다. 다음 12번 가겠습니다. 다음 상황에 나타난 국가의 경제 모습입니다. 자, 작황의 부실한 경작지를
수령에게 보고하면 수령이 직접 검사하여 호부에 신고한다. 호조가 아니고 호부입니다. 조선 같으면은 육조 중에 하나가 호조였는데 고려는 이성육부였으니까 고려는 끝이 부자로 끝나겠죠. 자, 그리고 삼사가 나왔습니다. 삼사의 지금 결국 지금 곡식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 고려의 삼사는 바로 곡식 출납이나 회계를 담당했다고 했습니다. 반면에 발음은 같지만 조선의 삼사는 그 사원부, 사관원, 홍문관 주로 언론기관 역할을 했던 기관들 말하는 것이고, 하여튼 지금 곡식 얘기 나오고 뭐 재정 얘기 나오고 그러니까 세금 얘기 나오고 하는 거고, 또 호조가 아니고 호부고, 또 3사의 고려의 특이한 기능 나왔고요. 그러니까 이런 자료에 나타나는 국가는 고려라고 하는 거 금방 알 수가 있겠고요. 고려의 경제 상황하면 늘 나오는 게 뭐 전시과 아니면 병난도죠. 또 활구, 은병 같은 건데 바로 선지 1번 병난도가 나왔기 때문에 답 찾았습니다. 자, 선지 2번 고추, 담배 같은 상품 작물, 그 다음에 또 선지 4번 광산을 전문적으로 경영하는 덕대. 다 이건 조선 후기 때 얘기하는 것이고, 또 선지 3번 시장을 감독하는 관청인 동시전 설치되었다. 이건 신라 때죠. 특히 이제 왕으로 따진다면 지증왕 때 동시전 설치됐고요. 기왕 시장 감독관청 나온 김에 고려 때 시장 감독하는 관청 이름은 경시서라고 불렸습니다. 네, 신라 때는 동시전, 고려 때는 경시서. 기왕 관련 유사한 기능이 나온 김에 체크를 했고요. 또 선지 5번 삼남지방의 농법을 소개한 농사직설, 이건 세종 때 또 발 같은 책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갑니다. 그 다음 13번은 고려 어느 왕의 제위식에 있었던 사실을 고르는 겁니다. 옳은 것은입니다. 자, 상당히 파란만장한 사건들이 많았네요. 자, 이렇게 이자금 얘기 나오고, 이자금의 부하 척중경 얘기 나오고, 또 금나라의 충성을 맹세한 표문 올리다. 바로 이게 여진족이 이제 아까 전에 그 전에 동북구성 얘기도 있습니다만, 일단 여진족이 1115년에 아구타가 여진족을 통일하고 금나라를 세우고 결국 고려는 금나라의 사대를 하기로 한 거죠. 바로 그 얘기입니다. 금의 충성을 맹세한 표문 올렸고, 그 다음 김부식 상북사기 편찬했습니다. 다 인종 때 얘기가 되겠습니다. 고려 인종 때 12세기 전반의 모습입니다. 네. 자, 그럼 인종 때 뭔가 빠진 게 하나 있죠. 여기 이자금 나왔으면 묘청도 나와야죠. 네. 김부식이 상북사기 편찬하기 전에 그 묘청의 난을 김부식이 진압을 했죠. 바로 선지 4번 묘청이 나와 있네요. 묘청 등이 서경에서 난을 일으켰다. 자, 그리고 이 금나라의 충성, 즉 금나라에 사대하는 거하고 또 이게 밀접한 관련이 있죠. 그 묘청 등은 더 이상 금나라에 사대하지 말고 서경으로 이렇게 도읍을 옮기면은 금나라를 정벌할 수 있다. 그런 주장, 이렇게 금나라에 사대하는 거하고 또 같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인종 때 파란만장한 사건들, 이자겸, 묘청, 그 다음에 김부식의 상북사기, 자, 이런 것들 다 인종의 제위식이 왕해서 답 찾았습니다. 선지 1번 최충원이 봉사 10조 올렸다. 최충원 하면 무신집권기 한창일 때고, 이 봉사 10조를 올렸을 때 왕은 바로 명종입니다. 최충원이 그 이의민을 그 살해하고 이렇게 권력을 잡았죠. 권력 잡은 직후에 명종한테 이렇게 국가 정책을 정치 개혁해야 한다 하면서 올리는 게 봉사 10조였습니다. 자, 선지 2번 동북구성이 여진에게 반환되었다. 아까 전에 그 숙종 예정 얘기했습니다만, 일단 그 별무반을 편성한 것은 숙종이고요. 좀 보충해 쓰겠습니다. 별무반을 편성한 건 숙종이고요. 또 근데 어느새 숙종이 승하하시고 그 뒤를 이은 예종 때 이제 그 별무반을 이끌고 윤관이 동북구성을 쌓았죠. 근데 너무 관리하기도 힘들고 또 여진족이 앞으로 뭐 잘 조공바치겠다고 하면서 돌려달라고 요청하니까 곧바로 여진에게 반환을 했습니다. 바로 그것도 역시 예종 때가 되겠습니다. 바로 예종 다음 왕이 이렇게 인종인데, 여기 그 자료에 나와 있듯이 어느새 이 여진족이 강성해져 가지고 그 여진족을 통일하고 금나라를 세우고 거꾸로 이제 입장이 바뀐 거죠. 금나라에 사대하는 입장이 됐습니다. 자, 하여튼 동북구성을 쌓은 때도 예종이고 여진에 반환한 때도 예종입니다. 네. 그리고 선지 3번 국자감이 성균관으로 개칭됐던데요. 고려 최고의 교육기관 국자감이 원래 명칭이 자꾸 원간섭기하고 후반부로 갈수록 성균관으로 왔다 갔다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국자감 명칭을 성균관으로 개칭한 왕이 충선왕 혼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다시 또 뭐 중간에 국자감 바뀌었다가 그 다음에 또 공민왕 때 가서 성균관으로 또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게 국자감이 성균관으로 개칭된 때가 어느 왕이냐 이걸 묻는 문제는 뭐 이걸 정답으로 찾는 문제는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만, 하여튼 오답선지이나 잘 구별하기 위해서 국자감이 성균관으로 개칭된 때는 충선왕, 공민왕 이렇게 체크해서 나쁠 건 없겠죠. 또 선지 5번 광덕, 준풍 등 연호 사용할 때는 광종 때가 되겠습니다. 14번 문제 갑니다. 14번 1점짜리 문제인데요. 다음 사건에 대한 탐구 활동입니다. 망이 나왔으니까 뭐 한 명 혼비 드는 분 나와야죠. 망이 망송이 난 얘기하는 겁니다. 자, 뭐 더 이상 볼 필요가 없겠습니다. 일단 망이 망송이 난은요 1176년, 즉 무신난이 일어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은 정중부가 집권하고 있을 때였고요. 하여튼 이 망이 망송이 난 바로 그 특별행정구역이었던 향소 부곡에 대한 차별과 관련이 있죠. 그 얘기가 선지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특수행정구역인 소,
이렇게 특수행정구역인 소외된 차별에 반발해서 망이 망송이란 일어났고요. 그 지역은 이름은 공주 쪽에 명학소라고 하는 소였죠. 네, 답 금방 찾았습니다. 선지 1번 안동 도호부가 설치된 경자. 이건 고구려 멸망한 이후 얘기죠. 바로 당나라가 고구려를 멸망시키고 평양에 설치한 것이 안동 도호부죠. 이 안동 도호부가 처음에는 평양에 설치가 됐다가 그 신라가 당나라와 전쟁에서 이렇게 한반도에서 물러가게 된 다음에는 안동 도호부도 요동 쪽으로 옮겨갔다고 하는 것이고요. 선지 3번 뭐 신라말 호족서를 이건 볼 필요가 없고, 선지 4번 통청운동을 통해 청교직으로 진출한 인물 검색한다고 하는 건데, 이 통청운동이라고 하는 게 조선 후기 때 서울이나 중인들이 아무래도 신분상의 제약 때문에 높은 관직으로 올라가는 게 많이 그 장벽에 막혔습니다. 그래서 그런 서울 중인 등 그 신분상으로 좀 높은 관직에 올라가는데 차별을 받던 사람들이 그 차별 철폐하고 높은 관직에 올려달라 그렇게 요청한 운동이 통청운동이고, 하여튼 조선 후기 때 얘기입니다. 또 선지 5번 경기, 즉 경기도 지역에 한해가지고 과전법 시행됐죠. 이때가 바로 조선이 개국되기 직전, 즉 고려가 망하기 직전인 1391년 공양왕 때 이렇게 당시 조선을 건국할 중심 세력인 신진 사대부들에 의해 가지고 과전법이 실시가 됐고요. 또 그 지역은 일단 경기도에 한정이 됐습니다. 자, 그 다음 15번 가겠습니다. 네, 15번 항파두리성 얘기 나옵니다. 군사조직 얘기인데요. 개경 환도 결정에 반발했다. 그러면 삼별초죠. 여기 있다 삼별초가 이동환 경로도 친절하게 잘 나와 있네요. 강화도에서 봉기했고, 그 다음에 진도 거쳐가지고 제주도로 갔다. 그래서 제주를 또 지역 연결고리라는 문제 나올 때 항파두리성 종종 나오죠. 하여튼 개경 환도 결정에 반발해서 이렇게 쭉 강화도, 진도, 제주도 삼별초가 되겠습니다. 자, 삼별초는 바로 최충원의 휴지 무신진권 정권의 군사적 기반이었죠. 다른 말로 사병들이었습니다. 답 2번 쉽게 찾았습니다. 선지 1번 거란의 침입에 대비해 설치된 것은 바로 3대 임금 정종 때 관군 설치, 종종 나오죠. 거란에 대한 대책 좀 이따가 또 나오겠습니다. 바로 3대 임금 정종 때 관군 설치한 건 거란에 대비한 것이고, 선지 3번 원나의 요청으로 일본 원정에 참여했다. 이거는 뭐 고려 정규군이겠죠. 또 선지 4번 신기군, 신보군, 항방군 편성됐다. 이거는 윤관의 별무반입니다. 삼별초도 물론 세 가지 그 구성된 그 뭐랄까 하부단위가 있는데, 삼별초의 세 개 하부단위는 제가 여기 썼듯이 좌별초, 우별초, 신의군이죠. 네, 신자가 좀 헷갈릴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선지 5번 최영의 지휘 아래 홍산에서 왜구 격퇴인데, 이게 뭐 이 군사 조직이 문제가 아니고 좀 헷갈리는 게 최영은 홍산전투고요. 이성계는 황산전투죠. 그것만 잘 구별하면 되겠습니다. 최영은 홍산전투, 이성계는 황산전투. 그 다음 16번 가겠습니다. 다음 역사책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승유가 지었고, 그 다음에 운문입니다. 그리고 상고는 중국사, 하고는 우리 역사에 관한 내용이다. 바로 이 얘기가 그 이렇게 동국군왕 개국연대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중국에서 쭉 어느 왕, 어느 황제 때, 황제가 이런 일이 있었고, 또 거기 대응하는 우리나라에서는 이때 어느 왕이 있었고, 바로 그렇게 대응하면서 운문으로 쓴 역사책입니다. 이 운자가 들어가는 거 다 거의 뭐 답이 주어졌죠. 제왕운기가 되겠습니다. 제왕운기. 제왕운기의 특징은 삼국유서와 함께 그 바로 단군 얘기가 들어있지 않습니까? 선지 3번이 금방 답 찾았습니다. 단군의 고조선 이야기가 수록되었습니다. 바로 그 단군의 고조선 이야기가 수록된 공통점이 있는 삼국유사가 선지 2번이네요. 불교사 중심으로 민간설화 들었고요. 선지 1번 남북국, 즉 신라하고 발해, 그 남북국 용어를 처음 사용한 책은 바로 조선 후기 유득공의 발해고가 되겠습니다. 발해고. 또 선지 4번 왕명에 의해서 고승들 전기가 기록된 것은 바로 각훈이 쓴 해동 고승전이고요. 이 해동 고승전도 고려 때 승려들 얘기 나올 때 뭐 종종 나오는 것이고, 또 선지 5번 본기 열전 등으로 구성된 기전체 형식, 즉 정통 역사책이죠. 아까 13번 문제에서 봤던 김부식이 지은 삼국 사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갑니다. 그 다음 17번 가왕의 제2시기에 있은 사실 고르는 것입니다. 자, 이 왕이 돌아가신 후 어린 왕을 새롭게 옹립한 이이님. 자, 이이님이 고려 말에 고려 말 드라마 나올 때 좀 악당 같은 고문세적으로 잘 나오는 사람이죠. 이이님. 자, 하여튼 오른쪽 말을 들어봅시다. 기철 세력을 숙청하고 쌍성 총관부 수복했던 바로 공민왕이네요. 가왕 공민왕이고, 바로 공민왕의 반원 정책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이렇게 공민왕이 돌아가신 다음에 새로 옹립한 어린 왕은 바로 우왕이죠. 우왕. 이제 우왕이 뭐 공민왕의 아들이 아니다. 뭐 그렇게 나중에 그 쫓겨난 다음에 이제 그렇게 또 그 의심을 많이 받았습니다. 하여튼 공민왕 제2시기에 있었던 사실 골라보면 뭐 답 찾기 쉽습니다. 선지 2번 신도를 중심으로 전민 변정 사업 추진되었다. 그 관청 이름이 전민 변정 도감이었죠. 네. 선지 1번요. 대각국사 의천이 천태종 개창했던데, 의천은 한참 전의 얘기입니다. 네. 무신정변보다 전의 얘기죠. 의천이
문종의 넷째 아들이지 않겠습니까? 또 선지 3번 만적이 개경에서 노비를 모아 반란 일으켰다. 만적하면 최충은 노비니까 한창 무신 집권기고요. 선지 4번 이번엔 최충헌이 아니고 최충입니다. 최충은 한창 문벌 귀족 사회가 절정에 달했던 문종 때 이렇게 문헌공도를 설립해가지고 유학교육에 힘썼고요. 이때가 가장 이제 관학이 아니고 사학이 절정에 달했을 때이기도 해죠. 네. 이 문헌공도에서 설치한 또 전문 강좌 이름이 또 구제학당이라고도 했습니다. 네, 이렇게 최충 문헌공도 구제학당 제가 참고로 썼고요. 선지 5번 이규보가 고구려 계승의식을 강조한 동명한 편지였다. 자, 이것도 역시 무신 집권기 명종 때 지었습니다. 네. 자, 하여튼 공민원과 거리가 멀고요. 이제 이번 영상의 마지막 18번 문제로 갑니다. 네, 18번 가에 대한 고려의 대응, 즉 뭐랄까 외국 세력들, 외적에 대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어느 외적인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최무선 화포 나왔으니까 외국에 대한 것이죠. 아마 금년이 2025년이 최무선 탄생 700주년이 되는 해네요. 그러니까 최무선 탄생 700주년 기념 특별전 이렇게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최무선이 화포 이용해서 외국 물리친 전투가 진포대첩이고 이때가 우왕 때가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우왕 때라고 제가 참고로 썼고요. 동아시아사 할 때 이 시기에 대해서 종종 나옵니다만 이렇게 일본이 이때가 14세기 후반에 이른바 남북조시다라고 그래가지고 천황이 2명이나 있던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정치가 혼란스럽다 보니까 이렇게 외구들이 한반도 쪽으로 와서 많이 노략질을 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하여튼 외구에 대한 고려 대응 찾아보겠습니다. 일단 선지 1번 관군 조직해서 침입 대비했다. 이건 아까 전에 15번 선지 1번 할 때 봤습니다. 3대 임금 정종 때 거라는 침입 대비해서 관군 조직했었고요. 선지 2번 경성과 경원에 무역소 설치했다. 이거 두만강 국경지대 때 조선 때 얘기하는 것이죠. 이건 여진에 대한 대책이기도 하고 또 고려가 아니고 조선 때입니다. 선지 3번이 답이네요. 박위를 파견하여 근거지 토벌했다. 자, 외국 근거지가 어딥니까? 바로 스시마 섬이죠. 흔히 스시마 정벌하면은 세종 때 이종모가 제일 많이 나옵니다만 우왕 다음 창왕 때도 이렇게 박위 파견해서 스시마 섬 토벌했습니다. 답 3번 찾았습니다. 선지 4번 어영청을 중심으로 북벌 추진했다. 이건 조선 효종 때 얘기고 그 상대방은 청나라죠. 특히 여기서 이제 어영청 할 때 유의할 점은 조선 후기 때 수도 지역을 방위하는 5군영 중에서 어영청은 설치가 된 거는 인조 때 설치가 됐고요. 이거에 대한 이후 설치가 됐고, 이제 근데 이 어영청을 중심으로 북벌 추진한 때는 또 효종 때죠. 네. 이것도 잘 구별할 필요가 있고요. 선지 5번, 대장도감을 설치해 8만대 장경. 이건 또 몽골에 대한 대응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일단 고려시대까지 복습을 마쳤고, 오늘 밤 안에 또 조선시대와 대한제국 시기 같이 영상 만들어 올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